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왜 우리 사회가, 특히 경제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느낌이 들까 하는 질문이에요.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는 그 원인을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찾고 있는데요.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진단하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가 제시하는 그 독특한 해법을 한번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경제 주체를 장사치, 기업인, 그리고 사업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마지막 단계인 사업가의 진짜 의미를 잃어버려서 모든 게 멈춰섰다 이런 주장이에요. 꽤 도발적이죠. 이 개념들부터 하나씩 좀 뜯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경제 위기다. 이러면 뭐 금리나 환율, 국제 정세 같은 그런 거시적인 지표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자료는 그런 외부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 주체의 개개인의 역할과 책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우리 내부의 목적 상실에서 찾는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탐구의 가장 흥미로운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세 가지 역할부터 한번 풀어보죠. 첫 번째 단계가 장사치인데 표현이 굉장히 직설적이네요. 약간은 좀 폄하하는 느낌도 들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죠. 단어 자체만 보면 약간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 자료에서 말하는 장사치는 가치 판단이라기보다는 기능적인 역할에 가깝습니다. 아, 기능적인 역할이요? 네.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의 가장 원초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이 오직 수입, 그러니까 당장 돈을 버는 것에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시기인 거죠. 아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최우선인 단계.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단계군요. 그렇게 부를 어느 정도 축적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고요? 바로 기업인의 단계로요. 네, 맞습니다. 기업인 단계로 넘어가면 목표가 완전히 달라져요. 생존을 넘어서 오직 성장 그 자체가 유일한 목표가 되는 시기죠. 이 자료의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데 이 시기의 기업인은 냉철해야 하고 때로는 피도 눈물도 없어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어야 한다고요? 아니 잠깐만요. 보통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면 혁신이나 비전, 사람을 아우르는 리더십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런 인간적인 감정을 배제하려고 하는 거네요. 굉장히 차갑게 들리는데요? 바로 그 점이 이 자료의 독특한 시각입니다. 성장을 해야 하는 단계에서 동정이나 개인적인 사정이 얽매 있는 순간 그 기업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가 도태된다는 논리예요. 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룰 때 기업인들이 일일이 사정을 봐줬다면 과연 그런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그건 좀 어려웠겠네요. 어찌 보면 그 시대가 요구했던 역할이 바로 이런 냉철한 기업인이었던 셈이죠. 감정을 싹 배제한 채 오직 성장을 향해 달리는 기관차 같은 역할이요. 듣고 보니 일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시대의 요구였다. 이런 거군요. 자, 그렇게 성공적으로 성장을 이룬 기업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다음 단계인 사업가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자료에서는 모두가 명함에 스스로를 사업가라고 새기면서도 정작 이 자료가 말하는 진짜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비판하죠. 네, 한 명도 없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대체 뭔가요? 우리가 아는 그 비즈니스가 아닌가 보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핵심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개인의 부를 더 늘리기 위한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바로 사회사업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딱 세 가지를 꼽아요. 교육사업, 문화사업, 그리고 복지사업. 교육, 문화, 복지 사업이요? 네. 기업인 단계에서 성장을 통해 얻은 그 막대한 힘과 자원은 이제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써야 할 때가 왔다. 자료는 단호하게 말해요. 기업의 성장은 끝났다. 이제는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존경받는 사업가가 되어야만 다음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사회 사업이군요. 성장으로 얻은 힘을 사회에 환원하는 단계.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한데요.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재단을 만들고 엄청난 돈을 기부하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우리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하는 그런 활동 대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휠체어를 사주는 행위는 진정한 사회사업이 아니라 그저 동정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딱 긋습니다. 네, 반대로 그 부분에서 기존의 통념과 그냥 정면으로 부딪히죠. 잠깐만요. 이건 정말 논란이 될 만한 주장인데요. 어려운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돈을 주는 게 동정일 뿐이고 심지어 사회를 퇴보시킨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선의로 하는 기부 활동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 자료는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선을 긋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자료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 행위의 결과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네. 선한 의도와는 별개로 단순한 물질적 지원은 사람들에게서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를 빼앗고 의존성만 치운다고 보는 거죠. 자료는 여기서 거러지 근성이라는 아주 직설적이고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거러지 근성이요? 네. 이 표현의 의도는 아무도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사람들이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더 큰 도움만을 바라게 되는 그런 의존적인 복지 시스템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기부해도 기업들이 국민들에게 진정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꼬집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사람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거군요. 문제의 현상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고착시킨다는 지적이네요. 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가 말하는 진정한 복지, 진정한 사회사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단순히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걸 또 넘어섭니다. 넘어선다고요? 네,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길을 스스로 깨우치고 걸어가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말해요. 왜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지, 왜 삶이 힘든지 그 근본 원인을 파헤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단순히 실업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 사업입니다. 과거의 낡은 지식과 방법으로는 미래 세대가 겪을 복잡한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기업인들이 해야 할 사례 사업이 어떤 건지는 이제 좀 감이 잡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 같아요. 이 거대한 사회 사업이라는 게 막대한 부를 쌓은 기업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자료에서 심지어 거러지조차도 사업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건 좀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업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사회사업의 개념이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됩니다. 사회를 위해서 사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사회사업이라는 거죠. 아, 삶 자체가요? 네, 내가 가진 재산의 크기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이 뭐 한 줌의 쌀이든 약간의 시간이든 내가 가진 재능이든 그걸 나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사회와 타인을 위해 쓸 때 그 사람이 바로 사회사업가가 된다는 겁니다.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가진 것을 쓰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흥미로운 거의 뭐 우주적인 법칙 같은 걸 제시해요. 우주적인 법칙이요? 내가 가진 것을 사회를 위해 내놓으면 자연의 원리가 더 좋은 것을 나에게로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 움켜쥐려고 하면 당장 내일 먹을 것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즉, 현재 당신이 겪고 있는 경제적 막힘이나 인생의 정체를 푸는 열쇠는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진 작은 것으로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데 있다는 아주 혁명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접근법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네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으로 파고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밖으로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과 사회를 도울 방법을 찾으라는 거니까요. 거의 영적인 차원으로 이야기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신에게 복을 비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는 대목도 인상 깊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의 복, 자료에서 말하는 성불은 어떻게 오는 건가요? 과거 우리가 무지했던 시대, 그러니까 정보와 지식이 부족했던 시대에는
맹목적인 기도나 노력만으로도 하늘이 감동해서 복을 줬을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인공지능까지 논하는 시대. 모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정보를 갖춘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이제 복은 올바른 행위를 통해서만 온다고 합니다. 올바른 행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행위란 서로를 존중하고 내 지식과 능력을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외부의 절대자에게 비는 행위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올바른 실천을 할 때 복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행위에 대한 책임이 특히 사회 리더들, 즉 기업인들에게 아주 무겁게 강조되는 것 같군요. 맞습니다. 자료는 기업인들을 현대판 부족장 또는 왕에 비유합니다. 아주 강력한 비유죠. 부족장, 왕이요? 네. 옛날 왕이 백성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백성을 이용하면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고 망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현대 기업인들도 자신과 연결된 수많은 직원, 협력업체, 나아가 사회 구성원 전체를 자신의 가족처럼 보살피지 않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고군요. 심지어 2025년부터는 그 심판, 즉 하늘의 철퇴가 내려오기 시작할 것이라는 섬뜩하기까지 한 예언을 덧붙이면서요. 하늘의 철퇴라니.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그만큼 시대적 전환의 압력이 거셀 것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리더들에게는 혹독한 결과가 닥칠 거라는 위기감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네요. 네, 그만큼 지금이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것을 절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는 현재 우리가 겪는 사회 경제적 정체 상태를 목적 상실이라는 아주 철학적인 관점에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직 돈을 버는 데 집중했던 장사치의 시대를 지나서 무조건 몸집을 불리는 데 몰두했던 기업인의 시대도 이제 끝났다는 거죠. 네, 끝났다. 그리고 이제는 그 힘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존경받는 사업가의 시대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료해요.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부유한 기업인이든 평범한 직장인이든 심지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든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사회를 위해 사는 사회사업가가 되어야만 이 꽉 막힌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하면 좋은 일 같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즉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는 점을 아주 강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런 추상적인 주장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대한민국 자살률 제로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거대한 목표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던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회사업의 한 예라고요. 이 지점에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이런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나 일이 어딘가에 꽉 막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이 안으로만 파고드는 대신 잠시 밖으로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대한민국 자살률 제로와 같은 거대한 사회 문제 해결에 아주 작은 방식으로라도 기여하려 한다면 당신의 그 막혔던 문제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당신의 사회사업은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